오늘은 2015년 가을 산동성 웨이하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납치 사건을 처리한 내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모두 가명을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동아일보의 기사로 소개되었고 방송국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되었던 사건입니다. 2015년 10월 15일 오후 5시 30분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건사고팀 행정원으로부터 산동성 웨이하이시에 당일 입국한 우리 국민 심태섭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에 의해 납치 감금이 되었는데 장소도 모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유일하게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닿고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와 사촌 형과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파악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심 씨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부인과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여권도 빼앗기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감금되어 있다. 빨리 8천만 원을 마련해 납치범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산에 있는 중국인에게 전달하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납치 용의자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붙이면 남편을 풀어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장기 밀매범에게 피해자를 넘기겠다고 가족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같이 일을 했던 동료는 누구인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무실 직원 연락처가 어디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중국에서 낙지와 멍게를 수입하기 위해 웨이하이로 갔다는 정도였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로밍해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용의자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과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긴급히 친분이 있는 중국 관광과 중국 통신회사 고객센터에 로밍폰의 위치 추적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어렵다고 했기에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답답해하던 그때 피해자 가족이 통역하는 여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단순 통역이 아니라는 실마리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납치 감금 피해 사건에서 서로 결탁한 관련자가 아닌 제3자가 껴있다는 사실이 의아스러웠습니다. 나는 밤새 웨이하이 지역에 상주하는 영사협력원, 한인회 등의 도움을 받아 웨이하이 지역에서 한국인에게 낙지와 멍게 등을 인천항을 통해 수출하는 중국인들을 수소문한 끝에 웨이하이에서 수사업에 종사하는 중국인 52세 여성 S씨가 심씨와 수산물을 수년째 거래해왔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S씨가 보낸 수산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 심씨가 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지만 S씨는 계속 전화를 걸어도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심씨가 납치되기 직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들이 S씨의 자택에 방문하여 채무 변제 대신 주택을 넘기라는 난동을 벌였고 현재 S씨 역시 지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점으로 볼 때 피해자와 거래한 중국인 수산업자가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산동성 공안청과 웨이하이시 공안국에 아국인 납치 감금 용의자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주변 인물 탐문을 통해 감금 장소를 신속히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시시각각 친분이 두터운 공안국 간부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팀에도 상황을 계속 전했습니다. 결국 웨이하이 공안국 형사대가 오후 5시 반경 웨이하이 외곽의 감금 장소를 덮쳐 심씨를 무사히 구조하고 납치범도 모두 붙잡았습니다. 공안국장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납치 용의자들의 최종 목적은 피해자를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용의자들은 납치 당일인 15일 저녁 7시 30분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곧바로 장기 밀매업자에게 넘긴다고 위협했으나 나는 피해자의 사촌형에게 전화를 걸어 용의자를 달래보라고 부탁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시간이 마감되었다. 일일 이체 한도가 있어서 설령 돈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고 그렇게 큰 돈을 당장 마련할 수도 없다. 우선 준비되는 대로 돈을 보낼 테니 시간을 달라. 이렇게 피해자의 가족이 용의자가 지정한 한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조금씩 돈을 송금하는 식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사실 돈이 목적인 용의자들에게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기에 용의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심태섭이 밀린 수산물 대금을 갚지 않자 S씨가 돈이 급해 사채를 썼고 사채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 일당이 S씨와 심씨를 함께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허튼 짓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장기 밀매 업자에게 넘긴다고 계속해서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심 씨는 장기 밀매 업자에게 넘겨질 뻔했으나 한중 양국의 신속한 수사 공조와 한인의 김종유 회장, 최현철 부회장 등의 도움으로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도 경기 불황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 불이행, 대금 분쟁, 동업자 상호간 분쟁 등 민사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것가 아주 빈번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채무 담보를 해결할 때 불량배 등을 동원하여 업무방해, 폭행, 상해, 납치, 감금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감금하고 돈을 요구하면 인질강도죄로 법률을 적용하여 중형으로 처벌되는데 이곳에서는 마치 개인들의 민사 분쟁 정도를 가볍게 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